안녕하세요. 육아하는 드론아빠입니다. 오늘은 둘째 딸아이의 언어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효과를 봤던 책과 그걸 응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실제 이 방법으로 하루 30분씩 일주일 동안 하였는데 아이의 단어 구사 능력이 50% 향상될 수 있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방법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 한엔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일레인 와이츠먼 언어병리학자의 말이 늦은 아이를 위한 부모 가이드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책에서 나온 간단한 체크를 통해 우리 아이 언어 발달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현재 단계에 맞는 언어 발달 교육과 추가적으로 시도한 방법을 함께해서 실제 단어 구사 능력을 50%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둘째 딸아이는 28개월의 언어 발달 지연을 판정받았고, 현재까지 총 2년 정도 언어 발달 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센터에 다니는 것 말고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레인 와이츠먼 언어병리학자의 말이 늦은 아이를 위한 부모 가이드라는 책을 보며 아이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이 책은 언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의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며 좋았던 건 우리 아이 의사소통 발달 단계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었고, 그 단계에 맞는 언어와 의사소통 목표를 정하여 어떤 방향으로 아이와 함께하면 좋을지를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발달 단계를 반사적 반응 단계, 관심 표시 단계, 초기 언어 단계, 사촌 문장 단계, 총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단계는 아이가 이해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함으로써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알 수 있는데, 책에는 단계별 체크 항목이 5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작성하였으니 추가적인 항목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달 단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당시 42개월이었던 둘째 딸아이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 보았더니 초기 언어 단계였어요. 집에서 보는 물건들이나 동물 사진들은 이해를 잘하는 편이었고, 좋고 싫은 것을 네, 아니오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였죠. 그리고 한 단어에서 두 단어 정도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총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직접 체크를 해보니 단계별로 전 단계 항목이나 이후 단계 항목이 체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장 많은 항목을 체크한 부분을 아이의 발달 단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발달 단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아이를 파악했다면 단계별 언어와 의사소통 목표를 정하여 어떤 방향으로 아이와 함께하면 좋을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항목들도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의 발달 단계인 초기 언어 단계를 보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기, 아는 단어를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기, 다양한 유형의 단어 사용하기 있고, 아이가 언어 발달이 향상되어 단어 50개 이상을 사용하고 두 단어로 된 구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단계인 서툰 문장 단계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게는 각 단계에 맞춰 아이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 아이 단계인 초기 언어 단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던 교육은 아는 단어를 더 자주 다양한 이유로 사용하기였어요. 저는 이 방법과 함께 제가 생각한 방법을 접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큰 효과를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 딸아이는 자기가 알고 확실히 이해한 단어만 입으로 말하고 모르는 단어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얼버무려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얼마나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 해봐. 그렇다 보니 아이가 잘하는 것 같다가도 부족함이 느껴져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잘하는 단어 말고 새로운 단어만을 알려주어서 어휘력을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요. 그거 했어? 또 어떻게 또 뭐 했어요? 또 안 했어?
왜 이렇게 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했어? 다음에 하면 또 보여줘. 그런데 저희 노력에 아이는 나에게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건지 따라 하려고 하지도 않고 흥미가 없어 보였어요. 제 방식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꾼 방식이 아는 단어와 새로운 단어를 조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들려주기였어요. 일단 아이가 아는 단어를 먼저 얘기하면 아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단어를 덧붙여 스토리를 만들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당시 아이가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제 앞으로 와서 아빠, 그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림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아이를 앉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이가 그림을 그릴 동안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옆에 앉아 아이가 보고 만지고 그리는 것을 아이 눈을 바라보며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붓을 들면 유아야, 지금 그림을 붓으로 그릴 거야? 이야, 붓으로 휙휙 엄청 예쁘게 그려지겠다. 그리고 붓에 색칠을 칠하면 유아야, 그림 어떤 색깔로 칠하려고? 빨강? 초록? 노랑? 아무거나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봐. 자동차에 색을 칠하면 유아야, 어떤 그림 그려? 자동차? 와, 엄청 멋지다. 빵빵 달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말, 손짓, 시선을 바라보며 평소에 아는 단어와 새로운 단어를 스토리와 함께 얘기해주면 새로운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방법으로 하루에 30분씩 아이 옆에 붙어 얘기하였고, 포크로 찍어서 먹어야지요. 아빠 포크 줬지? 아니요. 손으로 먹을 거야? 야, 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기존에는 3, 40개 단어만을 얘기했었던 아이가 50개 이상의 단어들을 사용하며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하루가 다르게 단어 구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만약 이 방법으로 아이와 얘기하였을 때 아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하는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는 절대 발음 교정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맴돌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순간 발음 교정을 하게 되면 아이가 주눅이 들고 하기 싫어지게 만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 방법으로 딸아이의 언어 발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현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게 만든 교두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의 성향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익숙감 속에서 새로움을 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아이에게 다가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가 노력한 만큼 성장한다고 하죠. 아이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하며, 오늘 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요. 아이의 언어 발달에 고민이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육아하는 드론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